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외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성형수술들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성계다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해봤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생겼나 생각했는데 성계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이참에 내가 어디 성형을 했는지 풀어보자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 일단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거 발라줄 건데 웰라줄 거고, 이게 조금 수분 베이스여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니까 좀 화장이 좀 잘 먹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가볍고 산뜻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성형을 처음 했었을 때가 이제 20살 때. 20살 때 이제 엄마가 가슴이 아팠나 봐. 저는 원래 그 쌍꺼풀이 없었어요. 아예 무쌍에 어느 정도 조금 지방도 눈두덩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작진 않았는데 좀 답답한 인상의 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혜 20살 되면 꼭 이제 쌍꺼풀이랑 이제 코를 이제 선물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20살 딱 되자마자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서 이제 수술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지방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도 없었고 건너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 우리 동네에서 코 수술을 했던 게 제가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귀연골 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코 연골, 끝 연골만 조금 묶는 식으로 코 수술을 처음 했고, 그리고 눈은 그 당시에도 절개를 했어요. 제가 워낙 눈두덩이에 살도 조금 있고 이래서 찝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꼭 절개를 고집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때 처음 수술했을 때 절개로 했었거든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 게, 원장님이 그 마취를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두 눈을 뜨고 국소 마취만 돼 있는 상태로 눈, 코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쨌든 다 깨 있으니까 정신이, 혹시라도 그 수술대에 있는 그 조명에 내가 비쳐서 뭔가가 다 이제 열려있는 그런 내 모습을 봐버려서 막 내가 쇼크가 올까봐 그 당시에 너무 쫄았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수술을 하고서 나름 조금 예뻐진 거야. 지야 너 요즘 이뻐졌다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숨기진 않았어요. 그냥 나 어디 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첫 수술은 20살 때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한 22살 때쯤이었나? 갑자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가슴 수술을 한 채로. 그래서 나한테 계속 꼬드기는 거지. 야, 지야, 너도 해라.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22살 때 가슴 수술은 진짜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을 때였어. 그리고 뭔가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무섭기도 했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제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껌딱지였거든요. 나도 근데 그 당시에 그 빈약한 바스트에 대한 콤플렉스는 항상 있었지. 그래서 바로 상담 받자마자 예약을 잡아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시켰지. 하겠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가슴을 작게 태어나게 했냐. 난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제 막 이렇게 싸웠어. 싸워가지고 결국엔 했어요. 하고 왔는데, 그 당시 지금 가슴 수술은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그 당시 때는 모르겠어. 기술력이 부족해서인지 너무 초창기 때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이, 진짜 누가 여기를 막 인두를 지지는 것 같고 막 불에 타오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제가 피통을 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피통 차는 데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피통을 거의 대부분 찼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막 회사도 가야 되고 띡해봐야 한 3, 4일 쉬고 회사를 출근하는 거였는데, 피통까지 차고 출근을 하려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지. 그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자리를 잡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진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수술을 딱 하고 나서 진짜 속옷부터 샀어요. 그리고 내 로망이 뭐였냐면 뽕 있는 비키니를 입지 않는 게 내 로망이었거든요. 가슴이 이제 좀 빈약하다 보니까 막 뽕을 2개씩 차고 비키니 입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너무 만족한다 막 했었던 수술이었어요. 가슴 수술이. 그럼 한 26살쯤에 이제 코가 그 전에 제가 첫 수술할 때 코 끝만 이제 연고를 묶어놓고 이제 수술을 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진짜 아무도 제가 코 수술한 거를 몰랐어요. 나도 뭔가 화려한 직선 코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재수술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26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 재수술 무조건 2배인데 바비톡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막 봤는데 재수술인데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후기들도 나쁘지 않아. 2번째 수술 때는 제가 귀연골로 했어요. 귀연골이 조금 그나마 좀 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귀연골로 했는데 처음에 딱 수술하고 집에 와서부터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보통 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그렇게 붓지 않거든요. 까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어떡하냐, 이 붓기가 과연 정말 일주일 만에 빠질까 하는 정도의 붓기로 진짜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부목을 뗐어. 근데 역시나 잘못된 거야. 내 예상이 맞았던 거야. 한쪽 콧구멍이 진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완전 진짜 이렇게 들려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목 딱 떼자마자 막 울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병원에 달려갔지. 저 이거 코 아무리 봐도 망한 것 같다. 아니다, 붓기다, 조금 기다려봐라. 근데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이건 붓기가 아니거든. 원래 본인 코가 비대칭이었다. 근데 그게 수술을 하고 나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출근을 했어. 코를 이렇게 가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봐봐, 야 지혜야, 봐봐, 빨리 손 떼봐 막 이래가지고 딱 떼자마자 다들 이러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지혜야, 빠질 거야, 자리 잡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맨날 집에 들어오면 거울 보면서 울고 막 계속 코 이렇게 막 가리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내가 원래 했었던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해주겠다 이거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다시 재수술을 하냐. 근데 어쨌든 아시잖아, 병원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내가 너무 싼 값에 하려고 하다가 좀 벌 받았나 보다. 뭐 그래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면 뭐 이쪽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쉬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또 붓기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 3년쯤 지났을 때였나? 3, 4년? 이제 알아봤지, 코 수술 병원을. 네, 그때는 내가 이제 한번 데인 기억이 있으니까 진짜 하루에 2명만 수술을 해주는 그 코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막 고윤정이나 이런 좀 그 두꺼운 코들 있죠, 한소희처럼 그런 콧대가 조금 두껍게 빠진 그런 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높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늑연골로 이제 수술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조금 진짜 비싸게 주고 했어요. 전에 한번 망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서라도 짝짝이 코를 완전 고쳐버리고 싶은 거야.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근데 원래 코는 한 3번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3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첫 수술을 좀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처음을 너무 잘못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 수술을 이제 끝내놓으니까 또 눈이 보이네? 또 눈을 하고 싶네?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진짜 거의 쌍꺼풀 반이 풀렸었거든요. 절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눈 전문 병원을 찾아갔어요. 눈만 전문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가서 대표 원장님한테 연결을 해달라. 생각보다 쌍꺼풀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리 재수술인 거를 감안하고 한다고 해도 400 후반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때 내가 보여줬던 눈이 한지민 눈이랑 이제 김유정님 이제 눈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눈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두껍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빠지면서 자연스러워진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난 또 두껍게? 두껍게 하면 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까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괜히 또 소세지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살짝 자연스럽게 하되 그냥 세미아웃으로 해달라.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너무 얇아지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때 뭐 했었지? 그때 쌍꺼풀이랑 위트임 했다. 요쪽 앞쪽 위트임 같이 하고 뒤트임이랑 이런 건 안 했어요. 뒤트임 하고 쌍꺼풀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눈에 만족은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안 끝나. 계속 있네. 많이 했네. 1, 2년 뒤? 1, 2년 뒤쯤에 가슴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 수술을 완전 20대 초반에 했잖아요. 근데 일단 나는 모양이랑 크기보다는 그 촉감 때문에 사실 옛날에 나온 그 보형물이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병원도 되게 유명해요. 이쪽으로만 한 20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성형을 한두 번씩 해보니까 초반에 조금 과하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붓기 완전히 빠지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살도 빠졌다 쪘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빠질 걸 감안하고 한 D컵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죽어도 안 된다, 진짜 안 이쁘다, 그래서 그냥 욕심 버리고 C컵 정도만 해라.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럼 저 C컵 반 정도로 해달라, 어차피 빠지니까. 근데 나한테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신경이 뭐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러면서 자꾸 겁을 주시더라고요,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쨌든 가서 보형물을 이제 막 이렇게 만져보면서 모티바보다 멘토가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촉감이. cc는 한 370인가 380cc 정도 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말 들을 걸 후회하는 게, 옷을 입어보거나 이럴 때 조금 후회하기는 해요. 그냥 원장님 말대로 300 초반 cc를 할 걸 괜히 이제 좀 과하게 해가지고 부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뭐 쫄티 입었을 때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박스티 입었을 때가 진짜 좀 사람이 부해 보이긴 하더라고. 그리고 막 가슴이 좀 슬렌더 체형이어야 어울리는 옷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옷들을 못 입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좀 후회하긴 해요, 너무 크게 한 거를. 그리고 막 윤곽했냐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뭐 광대는 어디서 했냐, 뭐 턱은 어디서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긴 했었는데, 저는 뼈는 건들지 않았고 얼굴형은 제 겁니다. 뼈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뭐 턱을 친다거나 광대를 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애교살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연하우스 촬영했을 때도 거기 있던 출연진 분들이 다 저한테 애교살 어디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뭐 촬영할 때도 언니 윤곽 어디서 했어? 막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윤곽은 안 했습니다. 뼈를 건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입술 필러 같은 거는 제가 20살 중반 때인가 처음으로 이제, 그것도 친구 따라가서 했어요. 그 가슴 수술. 그 친구가 이제 또 자기 입술 필러 맞고 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뿌는 거야. 갔어요, 그냥. 또 입술 필러를 이제 맞았어. 근데 그때 입술 필러 제가 하고 나서, 그때는 인스타도 해킹 당하기 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입술 필러를 이제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언니 입술 어디서 했어요? 언니 입술 너무 이뻐요.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진짜 잘 됐어요, 입술 필러로. 지인님 덕분에 진짜 많이 오셨다고, 사람들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나도 거기에 뭔가 이 상원에 힘입어가지고, 그래 지야 더 과하게 해야 돼, 더 과하게 하자, 막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 입술 필러를 좀 심하게 맞았어요. 근데 원래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이기도 하긴 했는데, 몰라, 그때 뭔가 사명감이 있었나 봐. 보통은 그냥 주름 피는 정도로 맞아요. 한 0.5cc 정도 맞아요. 그냥 전체 0.5cc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0.5, 0.5 이렇게 맞는데, 나는 그때 위아래를 통틀어서 2cc를 맞았어요. 1cc, 1cc 이렇게 맞아가지고 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맞았거든요. 진짜 양치를 하려고 이제 입에 물을 머금으면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막 입술 사이로 이렇게 막 물이 삐져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래도 좀 이뻐 보였어. 왜냐면 그때 막 그런 그 외국 언니? 약간 이런 게 붐 막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여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저 맞은 거 보고 다 그 병원 가가지고 입술 필러 맞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자 그 직원들 보면 다 입술이 이랬어요. 이러고서 있었어.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입술 필러 맞고 막 이랬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너무 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따로 녹이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안 맞았거든요. 뭐 요즘 입술 필러 자연스럽게 뭐 잘 한다던데 뭐 다시 맞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맞아요. 저 주기적으로 진짜 안 맞은 지 엄청 오래됐고 엄청 오래됐어.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또 어디 했지? 아니 이건 다 했어요. 이제 한 거 없어. 성형수술은 진짜 눈이랑 코랑 입술 필러 정도로만 했고 그리고 뭐 가슴 수술하고 이거 외에는 수술한 거 없어요. 그냥 이마 같은 거는 보형물 넣는 거 말고 그냥 필러 맞았었고 근데 이것도 한 5년 전? 5, 6년 전에 맞은 거예요. 근데 막 전체적으로 맞진 않았고 그 꺼진 부분 위주로 맞았어. 어쨌든 카메라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회를 받았을 때 좀 꺼져 보이는 부분을 좀 채워주는 정도로만 조금 채워줬고 막 이렇게 돌고래처럼은 안 했었어요. 그때도. 절대 성향을 조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조장하는 건 아닌데 대신 한 번 할 때 잘 하던가 그리고 나랑 잘 맞는 병원을 찾는 게 진짜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누가 여기서 해서 잘 됐대. 내 친구 여기서 했는데 코 너무 이쁘더라. 뭐 눈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접근해서 성형수술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미들이 있잖아요. 나는 되게 화려한 걸 원해. 나는 누가 봐도 성형한 티가 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게 하는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내 추구미는 자연스러움이야. 남들이 나 성형한 거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 하면 그런 자연스러운 추구미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한테 가시면 돼요. 원장님들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뭐 자연스러운 거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얼굴에 조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이미지 내가 만약에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엽다 하면 최대한 그 선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조금 가장 자연스럽고 이쁜 것 같다. 왜냐면 저도 마지막 코 이제 재수술 이제 늑연골로 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귀염귀염한 이미지였었는데 확실히 코를 조금 이렇게 딱 하고 나서는 사실 얼굴이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술했으면 좋겠고 절대 해라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처음 할 때 진짜 잘 하자. 처음부터 너무 망쳐버린다거나 이러면 진짜 후회하니까 진짜 첫 스타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나 그러면 그동안 성형에다가 얼마 썼던 거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00에 눈 200 그리고 두 번째 코가 300에서 300 그리고 300 눈이 그리고 두 번째 수술했을 때가 300이고 두 번째 사고 했을 때가 480인 거였고 세 번째 코수술이 900 그다음에 뭐 가수술 첫 수술이 500 정도 였고 두 번째 수술이 600만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했네요. 근데 웬만하면 성게라는 워딩 말고 성미 막 성형 괴물 같은 느낌인가? 나 그렇게 막 역겹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그래 뭐 코랑 눈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그런 세밀한 거 있죠. 뭐 뒤트임이나 특히 앞트임 앞트임 같은 거는 진짜 잘하는 데 가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 친구가 앞트임 수술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앞트임 수술에만 2천만 원 정도 썼어요. 뭐 봉합했다가 다시 하고 봉합하고 아무래도 살이 얇은 곳이다 보니까 이게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셔서 하시고 간혹가다 외모정병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난 이거는 정말 콤플렉스다 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막 진짜 병적으로 막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너무 비추고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병원을 충분히 발품 팔면서 좀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절대 싼 게 좋지 않다. 성형에 이만큼의 돈을 쓴 사람으로서 이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자랑은 아닌 거 압니다. 여러 아버지들한테 감사하죠. 뭐 나중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얼굴형 관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얼굴형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냥 간단한 시술들을 받고 어떤 관리들을 받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